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리가캔바이오 주주님들. 이 리가캔바이오 같은 경우 금일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과 함께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? 다시 돌파할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. 이 관련된 내용 지금 공개할 예정이고 주주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던 이 IR 자료 공개가 됐는데요. 이 리가캔바이오의 붐을 일으킬 2025년 임상 계획과 그리고 빅파마 기업들이 노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주주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만 이 IR 통화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이 부분도 끝까지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번 주 금요일에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.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이 연설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통화 정책을 할 때가 왔고 인플레이션 2%로 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커졌다고 합니다. 노동시장의 냉각은 분명하며 더 이상 가열은 아니고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바라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.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9월 5일에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 따라 금리 인하폭이 결정이 되거나 이 파월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 바이오가 대표적으로 수혜주인데 이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될 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현재 패드워치를 보면 25% 인하가 71.5%이고 그리고 50% 인하가 28.5% 전망 중에 있는데요. 금리 인하에 있어서 이 바이오 붐이 서서히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이 ADC 같은 경우 현재 개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와 맞붙여서 더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모멘텀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ADC가 왜 개하식이냐면 2023년에 ADC 관련해서 이 M&A나 라이선스 거래 동향이 5배나 급증했습니다. 작년 이 거래액만 해도 133조 규모로 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지난해 ADC 시장 같은 경우 9조 6,200억 규모였는데 2028년까지는 이 39조 9,420억 규모로 늘어날 전망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만큼 이 빅파마 기업들이 놓치고 싶지 않고 열광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2023년에 이 대표적으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치 산큐가 개발한 이 에너2가 가장 성공적인 이 ADC였습니다. 이제 이 에너2로 약 3조 5천억을 기록과 동시에 이 ADC는 상업적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이제 ADC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? 바로 이 페이로드입니다. 이 페이로드라는 것은 암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가해서 이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요. 따라서 이 페이로드의 선택과 설계는 치료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암세포에서만 독성을 발휘하고 정상세포에서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평균 1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HNSTD인데요. 이제 용량의 맥시멈입니다. 이제 용량의 맥시멈 같은 경우 3mg이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이 기준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평균이 1.8에서 2mg인데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에 있어서 리가캔바이오의 임상 결과가 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이 리가캔바이오의 독자적인 플랫폼이 크게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바이오 컨설팅 시장 조사 업체인 이 비콘 같은 경우 이 글로벌 ADC 개발 현황에 있어서 이 리가캔 바이오가 글로벌 1위이며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27개로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내 기업으로 이 Y 바이오 로젝트도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수가 있네요. 이 리가캔 바이오의 기술력은 이 가장
손에 꼽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컨트롤 기술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모든 빈 임상 그리고 임상 파이프라인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링커 역시 기존의 VC와 VA 링커에 이어서 리가켄바이오의 적용, 이 BG 링커가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고, 현재 기술 이전을 하려고 하면 이 리가켄바이오의 플랫폼을 통한 임상 진전이나 신규보 물질 임상을 진입을 하고 있는데,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? 이 리가켄바이오의 플랫폼 중 링커와 약물의 안정성이 크게 눈에 띄기 때문이죠. 보시는 것처럼 이 ADC 같은 경우 부작용이 있습니다. 바로 혈소판 감소증과 그리고 호중증 감소증인데요. 저는 이 우리가 의학 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신뢰입니다.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약 효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이 백신을 먹었을 때 여기서 과연 부작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, 현재 리가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도 적고, 그리고 현재 이 ADC의 문제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데, 이 혈소판 감소증은 골수에서 생성되는 이 혈소판 수가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아서 피가 났을 경우 이 피가 멈추지 않거나 비대해진 이 비장 내에 축적될 때 발생이 되고, 이 호주군 감소증 같은 경우 백혈구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인데요. 심할 경우에는 이 호주군 감소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감염의 위험성으로 서서히 증가하고, 이렇게 모습에 있어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데이터를 보면 다른 이 바이오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ADC 부작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이 ADC의 대표적인 문제 혈소판 감소증과 호주근 감소증에 있어서 부작용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, 좀 눈에 띄는 것은 이 이가켄바이오의 플랫폼 기술, 이 복통이 좀 많다라는 건데, 이 기술력 간에서도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이 복통 문제 자체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한 만큼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무엇보다 리가켄바이오의 붐을 일으킬 이 IR 자료가 나왔는데요. 2025년의 계획,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2025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 물질을 IND 신청과 함께 LCB97과 LCB41은 임상 1상을 시작할 예정에 있고, LCB84 같은 경우 2상 시작의 예정에 있는데요. 이 LCB84 같은 경우 국내 이 역사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통한 이 마일스톤을 수령받은 만큼 이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밸류 자체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크게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데팔졸리드 항생제 같은 경우 3상 시작과 이 LCB14 같은 경우 신약 승인 목표 계획에 있고, 이 리가켄바이오의 앞으로의 목표를 보시면 2030년까지 5개의 상업화 품목 확보와 연간 세계에서 5개 IND 신청을 통해 2027년에는 독자적인 이런 파이프라인을 5개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제가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이 IR 담당자님한테 이제 통화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근데 현재 리가켄 바이오가 해외 NDR 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IR 담당자님이 출장을 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 이 회사 측에서 이런 질문에 있어서 좀 답변을 대신해 줄 사람을 좀 오후나 내일 준비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, 제가 그분께 질문 리스트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리가켄바이오의 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 밸류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뿐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IR 담당자님한테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금일 신고가를 달성을 했지만, 보시는 것처럼 5분봉을 봤을 때 이 차액 실현 물량과 함께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현재 수급 동향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이 외국인이 차액 실현 물량과 그리고 개인이 이틀 동안 이 수급이 이탈난 부분에 있어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장 마감 후에 종가 후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
현재 기관 같은 경우 지속적인 강한 수급이 나오고 있고 최근 물량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이 기관의 수급 부분도 어떻게 이탈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제가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이 구간이 강한 저항 라인이 있고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했던 만큼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. 금일도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딱 지지를 받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아래 꼬리를 형성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무엇보다 5일선 올라오고 있는 만큼 이 5일선에 대해서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여기서 이탈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추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저항 지지 라인인 이 구간도 우리가 크게 눈여겨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우상향된 만큼 21선의 지지와 이탈 여부도 우리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단기적인 우리가 흐름이고 우리가 리가켄 바이오를 더 크게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리가켄 바이오의 붐은 이때부터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보시면 상한가를 가면서 지속적인 저항 라인 강하게 돌파를 해줬지만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61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현재 모습에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 구간의 조정폭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무엇보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지속적인 강한 상승 추세 라인이 있으며 지속적인 이 추세는 여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121선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주가가 형성이 된 만큼 우리가 정말 이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이 121선에 대한 여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여기에 대한 이 병동폭 이런 패턴에 있던 만큼 우리가 이런 조정폭도 우리가 암시해 볼 수 있고 현재 리가켄바이오의 주봉을 봤을 때 주봉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이 매물 라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. 그 부분에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달성했지만 5일선하고 굉장히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 조정 가능성의 여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하지만 리가켄 바이오 현재 이런 상승 추세로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주목해야 될 이 파이프라인도 많고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우리가 끊임없이 추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이 리가켄 바이오 마쳤고요. 여러분들이 이 궁금하신 내용 제가 대신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 오늘 영상 이렇게 소중하게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